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가리비로 입상 황산가리를 토양에다가 시비하려고 해요. 수용성 가리가 45% 들어있습니다. 총 20kg 짜리인데 가리만 9k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토양에다가 시비를 하려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주게 되면은 가리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가리와 기량작용하는 비료들이 있어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래서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황산 그 가리는 지난번에 제가 6월 말에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또 주라 그래요. 그 지난번 줄 때도 한 오큼 반 정도. 이 제식거리가 이제 4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나무 밑으로 이제 둘레로 융구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주는 걸 가지고. 그래, 둥글게 이제 주고, 그것도 2m니까, 제식이 2m니까 중간에 또 1m가 남아서 거기에 또 한 오큼 주고, 이래서, 미터당 한 오큼씩 줬습니다. 그렇게 주면은, 그렇게, 웃거름은 그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또 그만큼 또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이 비료의 뒷면에 보면은 2번에서 5번 정도로 이렇게 웃거름으로 사용할 시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나누어서 밑거름으로 복합 비료를 사용할 때는 12랑을 줄여 주시고, 웃거름으로 생育기간에 따라 2 내지 5회 나누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토양에다 주는 것이죠. 토양에 주는 것인데, 토양에 줄 때는 우리가 토양에 지금 준다 해서 금방 흡수가 안 돼요. 물론 뭐 지금 땅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이 있고 지금은 수분이 있죠. 비가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이래 젖어 있을 때는 뭐 한 이틀, 2, 3일 이내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땅이 말라 있거나 수분이 없거나 또 지금 그렇게 지열이 나지 않고 이럴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줄 때는 땅을 적신 후에 한 30분 또는 1시간 정도 땅을 적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스프링클러가 있는 사람들은 땅에다 먼저 땅을 적신 후에 비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6월 말에 주고 지금에 주는 이유는, 올해는 숙기를 조절해야 돼요. 익힐 숙제입니다. 익히는 것을 좀 당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양을 적게 줬기 때문에 지금에 한 달 채 됐죠. 6월 말, 7월 말에. 한 달째 지금 주면은 8월부터 다시 흡수를 하게 돼요. 오늘 7월 26일이니까 3, 4일 있다가 이제 흡수하게 되면, 이제 8월 달에 흡수를 하게 되면 9월 17일인가 아마 추석이 이래 돼요. 그래서 숙기를 좀 당겨 줄 수가 있다. 그래,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숙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이 가리 비료 가지고, 황산가리 비료 가지고 조절해 보니까 한 5일 정도는 당겨져요. 후지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수확 시기 날짜를 10월 30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일이 이제 얼 수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9도까지 올라가고 이래서 작년에는 이제 좀 당겨 보자 이래 가지고 이 가리 비료를 가지고 조금 신경을 더 썼어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주 줘 가지고 숙기를 좀 조절해서 10월 25일 날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5일 정도는 당길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리 비료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리 비료는 이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양분들 있잖아요. 영양분들. 이러한 영양분들을 필요한 곳으로, 그러니까 옮겨주는 거예요. 영양분들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리예요. 그래서 지금 햇빛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햇빛이 잘 나면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죠.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잘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영양분을 가지고 과일로 옮겨주는 역할, 이것이 가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리는 영양소를 가지고 필요한데, 그래서 옮겨주는 영양분이 탄수화물이잖아요. 착색이 잘 나요. 그러니까 이 과일이 착색이 잘 나고, 착색이 달라면 이제 당도가 향상되죠. 그래, 당도를 높여주면 착색이 또 잘 나요. 그래서 요 가리 비료는
아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리 비료를 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양, 지나치게 주면은 기량작용이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주면은 많이 주는 것이 이겨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토양에 있는 칼슘도 토양에 있고 마그네슘도 토양에 다 있어요. 그래 가리를 많이 주게 되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흡수를 전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주는 양이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줘야만이 기량작용도 하지 않고 과일이 흡수를 잘 할 수 있다. 과일에게 양분을 많이 흡수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조절을 합니다. 수분 조절이라는 것은 이 가뭄이 들거나 또 장마가 오거나 이래 하면은 수분을 막 가뭄이 왔다 하면은 이제 수분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 많이 필요하니까 이 잎에 기공들, 여기 잎에 보면 기공들이 있어요. 기공,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거.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여기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증산되는 것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 닫아주는 역할. 또 비가 많이 오고 뭐 수분이 많고 뭐 아침에 이럴 때는 열어주는 역할. 요렇게 해주는, 수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가리다. 이렇게 이러한 그 수분을 조절해 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파리라든가 모든 조직의 그 세포들 있잖아요. 그 세포 형태를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 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마그네슘과 칼슘 이런 것들이 기량작용을 통해서 흡수를 못하게 하니까 안 되니까 최소한 적당한 양을 자주 우비료로 하면은 한 2회 내지 한 5회 정도 하는데, 우리가 홍로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줬으니까 한 달 사이로 주면 되게.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오큼 하고 한 두 오큼, 그러니까 1m에 한 오큼 주고 그 위에 중간에 한 오큼 주고 이렇게 해서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가 왔고 지금 나무들이 이제 좀 2차 성장, 뭐 저는 2차 성장 없는데 남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2차 성장을 또 억제해 주는 게 이제 가리예요. 이 가리는 뭐냐면 그 질소와 약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질소는 흡수를 많이 하는데 가리는 질소 흡수를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소를 못 먹게 하면 나무는 못 크죠. 못 크니까 약한 기량작용을 하는 것이 가리예요. 그래서 가리를 적당한 양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적당하게 질소를 흡수를 하면서 나무가 크는 것이, 과일이 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리 비료를 이렇게 적당한 양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리를 주게 되면 지금 장마도 왔고 뿌리 같은 것이 지금 아무래도 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뿌리가 워낙 가늘고 이렇게 가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리 비료 줬을 때 이 가리 비료로 인해서 뿌리가 튼튼하게 합니다. 튼튼하게. 그래 뭐 장마 때라든가 가뭄 때, 이때 우리가 이렇게 가리 비료 주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팍 주는 사람도 있는데 3오큼, 4오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적당하게 수분을 조절할 수 있게끔 적당하게 가리 비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뭄이라든가 장마라든가 이때 수분을 조절해 주는 것이 가리 비료입니다. 그래서 가리 비료를 적당한 양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과일이 지금 7월, 8월에 완전히 크는 과일이 2차 비대기입니다. 비대기에는 뭡니까?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영양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안 줘도 크긴 크는데 더 잘 크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은 뭡니까? 햇볕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홍로는 지금 많이 좀 큰데 홍로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큰 건지 안 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이제 주먹만은 안 되지만은 꽤 큽니다. 꽤 컸는데 햇빛이 좀 잘 들어가야 돼요.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 보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가는 이 아래쪽에는 과일이 좀 jer고, 상부 쪽에는 아마 정부 생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과일이 더 굵어요. 그래서 이 밑에 쪽으로는 과일을 가급적이면 많이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도 역시 적당한 양을 달아주시면 과일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가리는 과일이 비대해지는데, 그러니까 만개 후 90일까지는
종쪽으로 찔끔하게 커지는 거 있잖아요. 찔끔, 이 과일이 지금 찔끔하죠. 찔끔한데 저는 비대제 이런 거 안 해요. 잘못 쓰면은 앞대가리 툭 불어나가지고 과일이 망가집니다. 이뻐야 되거든. 과일이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종쪽으로 이렇게 찔끔하게 이제 과일이, 예, 그 가리 비를 줌으로 인해서 찔끔하게 이렇게 크다가 90일 지난 후, 90일은 만개하고 90일은 3개월이죠. 5, 6, 7, 7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이제 8월, 지금부터는 옆으로, 형 쪽으로 이제 커지는 거예요. 형 쪽으로. 둘레,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둥글하게 되는 겁니다. 가리비료는 과일이 그렇게 크게 하지만은 이 도장지라든가 이 2차 성장을 또 억제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가리비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는 숙기 조절, 숙기, 그러니까 익히는 것을 좀 당겨주는 역할, 영양분들을 잎에서 만든 영양분들을 과일로 옮겨주는 역할, 그 다음에 수분을 조절, 수분, 그러니까 잎의 기공을 열고 닫고 하면서 수천의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 그런 역할, 또 그 다음에 뭐 기량작용 관계, 이런 관계, 또 과일을 크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가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리를 이제 알면은 우리가 가리를 치실 때 힘들지 않아요. 과일 커라 생각하고, 과일에다가 비료를 많이 주면은 다른 비료 들어가 기량작용 관계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주면은 과일이 안 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가리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식물 클 때 가리비를 많이 주니까 크지 않고 시커매해지기만 하더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홍로인데, 홍로는 마그네슘을 주면 안 돼요. 마그네슘을 줬다 해도 7월 초까지 했는데 이제 7월 초가 지나갔으니까 마그네슘 주면은, 마그네슘은 잎이 튼튼해지면서 잎의 끝, 나무 끝 부분에 엽록소를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과일로 잎이 튼튼하면서 엽록소 생산을 많이 해서 과일로 가서 과일이 펄해지는 역할. 그러니까 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제 주는 시기는 끝났는데, 후지는 8월 초까지, 8월 초까지 줘도 돼요. 8월 초까지.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과일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황산이잖아요. 황산 잎상가리인데, 황산. 여기 이제 황산 잎상가리입니다. 황산. 이 황산은 뭡니까? 맛, 향, 향기, 이런 거. 과일리도 우리가 보면 이제, 당산비를 이제 좀 제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맛, 신맛,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황산입니다. 황산. 그러니까 향. 우리 사과밭에 오면 이제 딸 때가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수확 시기가 됐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산비라고 하는데, 그런 비율도 잘 맞출 수 있고, 또, 그래도 이제 연밀12 또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토양이 주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인산가리 연밀12 해서, 인산가리를 안 했으면은, 지난번에 저도 인산가리를 한번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 해야 돼. 최소한 모르긴 몰라도 5일 정도는 흡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거든. 그래, 비가 오는데 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마음이 착 찜찜해갖고 쳤는데, 하루 만에 비가 이틀, 하루는 거의 지나갔어요. 그래, 한 20% 정도 흡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날씨가 좋으면은, 이제 비가 안 오면은 인산가리를 제대로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초산칼슘도 한번 쳐주고, 이제 익혀가야 되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뻘개질 때, 과일이 이제 익어진다. 그때 인산가리를 한번 더 쳐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색제 치실 분 치시고, 그래도 조금 더 치고 싶다 그러면 인산칼슘, 요렇게 해서, 그냥 가리만 너무 많이 이제 주는 것보다는, 근데 일주일 정도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5일에 막 이래줘요. 다 먹지도 못했는데 또 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흡수, 50% 흡수하는데, 보통 보면 마그네슘은 금방 흡수하지만은, 보통 가리하고 칼슘은 한 일주일 정도 50% 흡수하는 데 걸려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는 빨리 흡수를 하고, 그 나머지를 조금씩 이렇게 흡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도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숙기를 좀 당겨서 또 좋은 그 가격 받으시고 또 판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이제 10,000명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이제 4년째 돼 가는데, 남들은 뭐 한 2년 만에 뭐 10,000명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잘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래서 좀 어쩔 수 없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정보를 얻은 거. 제가 이제 마이스터 대학 다녔습니다. 마이스터 대학 다녔는데, 마이스터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제가 이제 1등으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찍는 목적도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제가 마이스터 졸업할 때 한 2년 전에는 꽤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잊어먹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제가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 많이 뭐 자꾸 늙어가고 자꾸 잊어먹고 아름다운 시간들 만들면서 또 사과재배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뭘 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나만의 인생, 나만의 만족,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